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오늘날 현대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고객만족, 곧 고객지향주의입니다. 역사상 비즈니스에서 이러한 경영 철학을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고객지향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기간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설사 정주민족 내에 들어와 살더라도 영원한 이방인이자 아웃라이어였습니다. 아웃라이어란 표본 집단에서 동떨어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자, 그늘에 가려진 자, 사회에서 매장된 자,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러한 아웃라이어들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줍니다. 그것도 황금 기회를. 그들은 고대의 농경사회에서 축출되어 상업에 눈뜨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오히려 글로벌한 민족이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이것이 역사의 이치입니다. 뒤집어 보면 유대인들은 가장 생산성이 낮은 농업에서 퇴출당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과 교역으로, 그리고 중세에는 상인 집단인 길드에서 퇴출당한 다음에 이를 이겨내기 위해 고객지향주의를 창출했습니다. 고객지향적인 현대 경영학 이론은 대부분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유대인입니다. 그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가 아닌 고객 만족에 있다고 처음 설파한 경영학자입니다. 고객 만족이 모든 비즈니스의 임무며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기업 경영의 중심에 고객을 두고 직원들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피터 드러커가 현대 경영학에 남긴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대 상인들이 고객 만족에 본격적으로 눈뜬 것은 중세였습니다. 중세 유대 상인들은 상업적 기질이 탁월해 가는 곳마다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막강했던 상인조합인 길드로부터 미움을 받아 길드에서 쫓겨납니다. 그 무렵 중세상업은 길드가 정한 원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정액의 임금과 가격, 그리고 공평한 제도의 추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한 제도란 합의에 의해 시장에서의 일정 분배율이 결정되고 이익이 보장되며 생산 한도가 설정되는 것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길드로부터 퇴출당한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길드 내 상인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값에 공급하면서도 고객 서비스 수준을 더 좋게 해줘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고객의 니즈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길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로지 고객 만족으로 승부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을 유일한 법으로 생각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길드에서 배제된 유대인들이 착한 가격으로 중세 상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길드가 정한 가격과 이익체계를 해체시켜버리고 고객 중심의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시켰습니다. 그 통해 오히려 막강했던 길드가 와해되었습니다. 근대 초 독일권의 한자 상인들이 유대 상인들과 소금 유통권을 갖고 싸우다 와해된 경우도 좋은 예입니다. 한자 상인들이 암염으로 유럽 북부 상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유대 상인들은 스페인에서 천일염을 들여와
이를 한 번 더 정제하여 앞년보다 훨씬 싼 값에 공급했습니다. 당연히 품질 좋고 싼 천일염이 기존 유통을 대체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당시 어음 거래를 했는데 한자 상인들은 현금 거래를 고집하다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의 상권 세력이 한자 상인에서 유대인들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은 고객 만족을 토대로 하는 고객과의 계약,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바이어들과 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일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대인에게 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 맺은 약속인 계약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유대계의 특징이 계약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계약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당위입니다. 그들이 비단 신과의 계약뿐 아니라 상업상의 계약도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 간의 교역과 금융상의 계약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사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업가들은 항상 내부 고객인 직원들과 소통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 창의적인 토론을 유도하곤 합니다. 그들이 사장실 없이 직원들과 함께 앉아 근무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 기업가들은 직원들과의 도전적인 질문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해 사업을 발전시킵니다. 질문은 준비된 자의 노고의 산물입니다. 좋은 질문일수록 그렇습니다. 질문이 유대인 창의성의 뿌리입니다. 불꽃 튀는 질문과 토론은 여러 사고방식의 충돌과 융합에 의해 창의성을 길러내는 토양이 됩니다. 이제는 학문에서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융합과 통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르침 가운데에는 사람은 잘 배워야 한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배우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수동적으로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인간의 천성적인 창의력은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교사는 혼자만 알고 떠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아이가 듣기만 한다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를 키우는 것일 뿐이다. 교사가 이야기하면 학생은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주고받는 말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교육 효과는 상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 잘 듣는 학생보다 호기심이 넘쳐 모르는 것을 당당히 묻는 학생이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질문에도 격이 있습니다. 질문이란 것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유도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학교에서는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학급의 리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가도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또한 그들은 내부 고객뿐 아니라 외부 고객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주요 덕목이 바로 고객 만족 정신과 소통이라는 점입니다. 현대 기업의 재산은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입니다.
이들의 의견과 창의성을 귀하게 여길 때 기업은 발전합니다. 감사합니다.